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31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차범석 선생이 쓴 한국 연극은 리얼한가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한 두어 군데 정도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원래 어디에 실렸던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인터넷에 보면은 마네트 상사화라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미스트들이 만든 홈페이지 같은데요. 마네트라는 모임이 있고 상사화라는 극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단체가 합쳐서 홈페이지를 만든 모양인데요. 저는 이 마네트 상사화라는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이 글을 입수했습니다. 이 글의 출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 군데군데 오타도 있고 해서 이 오타가 글쓴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글을 옮겨 적은 사람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식의 아쉬움이 있는 글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용이 무척 흥미롭고 우리에게 생각해 볼 점들을 제공해 주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 연극이 리얼리즘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념 정의 없이 모호하게 리얼리즘 떠들었던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하는 리얼리즘은 무엇이냐라는 반문이 가능했었습니다. 한국 연극은 리얼한가라는 이 글 안에서 차범석 선생은 자기 나름대로 리얼함에 대한 정의, 그래서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범석 선생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남한의 경우 리얼리즘 연극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리얼리즘 연극의 주도권은 월북한 사회주의자 연극인들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이제 리얼리즘이 홀대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리얼리즘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하지 않느냐. 리얼리즘은 여전히 우리 연극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이 글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더 확장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저 나름대로 정정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7개의 작은 챕터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4번째 챕터부터 6번째 챕터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곳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연극이 처음으로 신극을 표방하고 나선 지 1931년 7월 극예술연구회의 창립에 그 기점을 두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신파연극을 반대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예술의 운동으로서 혁신을 표방하고 나선 예는 그다지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극예술연구회의 창단 설명문 가운데서도 리얼리즘 연극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시대는 뒤떨어진 신파연극을 타파하고 새로운 연극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 본분의 스케치 소극장을 내건 서양 근대극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1945년 착취와 강압의 40년 동안 한국 연극은 지정한 의미로서의 리얼리즘 연극,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한 한국 연극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리얼리즘 연극을 확립시킬 수 없었다. 리얼리즘이라는 용어 자체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한 동족상전과 냉전 시대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였으니 그와 같은 독재 정치 아래서 언제 한국 연극이 리얼리즘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던가. 어쩌면 그것은 연극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환상이요 꿈이었을 뿐 그 내용과 현실 면에서는 항상 불안이 따랐고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흔적만 남겼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즘 연극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을 뿐이다. 리얼리즘 희곡으로 접근도 무대 형성의 시도도 없이 세월만 흘러갔고 신파 연극의 여건만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연극은 마치 리얼리즘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연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양 들떠있다. 언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리얼리즘 연극이 제대로 꽃피웠던 시대가 있었던가? 리얼리즘 연극은 사라지고 전통극과 현대극의 만남, 서양 연극의 토착화, 부조리극, 잔혹극, 해체극, 뮤지컬, 악극, 신극, 판소리극, 어린이 창극, 가족 뮤지컬, 퓨전극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연극이 날마다 막을 올리고 있으니 우리는 연극의 백화요란의 시대를 맞은 착각마저 든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이다. 제대로 된 리얼리즘 연극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리얼리즘을 구시대의 유물인 양 평가, 적절할 수 있겠는가? 지난 1930년부터 약 40년간 리얼리즘 연극을 제대로 만났던들 우리는 그 향수라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연주의 초기 문학의 경향에 머물러 있거나 계량화 신파 연극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을 뿐 진정한 리얼리즘 연극은 이완의 단계였을 뿐이다. 우리에게 참다운 리얼리즘 연극의 구현은 지금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기에 최소한도로 오늘의 연극에서 그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은 몇 가지 남아있다. 그것은 곧 리얼한 연극이다. 리얼리즘 연극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때로는 리얼한 연극이 보고 싶다는 주장을 한다. 내가 굳이 리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까닭은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리얼리즘이라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얼리즘이 곧 리얼하다는 형용사가 명사화된 말인즉 나는 아직도 연극은 리얼해야 한다고 우기는 편에 서 있다. 리얼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옮길 수 있다면 현실감이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있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랄이 있는 등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우리가 희곡을 읽거나 연극을 보고 나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은 모르면 몰라도 리얼리티가 없다는 말일 게다. 그러나 리얼리티가 결코 있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는 정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다.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세계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는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요 비극은 가능한 현실의 표현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리얼리즘 연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과 사실을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곧 리얼리즘 연극을 곡해하거나 오도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무대로 옮기거나 활자화한 결과라고 오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른바 리얼리즘에다 바탕을 둔 연극 창조 이론이 밝힌 바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리얼리즘 연극에 있어서 현실과 사실은 전혀 별개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얼리즘 연극에 있어서 연기 창조의 기본적인 과정은 1. 전반적인 의미 파악, 2. 각 부분별 분석, 3. 종합적인 표현을 신조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그 작품 속에 나타난 주제나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 연극은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연극 창조에 있어서 기본 조건은 그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의미 파악과 분석과 표현 방법의 별관이다. 우리의 삶이나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되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말부터 불기 시작한 자연주의 문학 사상의 영향이며 이른바 서양의 근대극 운동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 몸소 뛰어들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되 가능하다면 그 근본적인 병을 또는 개선 방향까지도 요구했던 근대극 정신이야말로 이 리얼리즘 연극의 진수이자 이념이다. 사회적 부패, 인간성의 상실, 모순, 불안, 부정 등을 폭로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모랄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근대 리얼리즘 연극은 수많은 과제를 요구해왔고 그런 점이 리얼리티 형성 효과를 이룬 기본 조건이라고 인식해왔다. 다시 말해서 연극이 하나의 허구에서 비롯된 창작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하나의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은 곧 그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리얼리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 아무리 기기묘묘한 트릭을 쓰고 장식을 하고 꾸며댔어도 아무런 감동도 공감대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리얼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리얼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나는 리얼리즘이건 심볼리즘이건 쉬르 리얼리즘이건 간에 연극이 리얼하지 못하고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일방통행적 연극이란 하나의 자유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연극 창조의 기본 조건인 인식과 분석과 표현은 어떤 연극에도 해당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 연극이 아직도 그 리얼리티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다시 주장하기를 리얼한 연극의 창조이다. 나는 제안한다. 과거 한국 연극은 진정 리얼했던가? 극장, 연기, 연출에서부터 미술, 음악, 무용, 조명 등 연극의 부수적인 여건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리얼리티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왜 그런 작품을 썼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작가나 연출가를 만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가나 연출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과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것은 헌법이나 행정법, 심지어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습의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박탈당했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리얼리즘이라면서도 문학이나 미술, 음악에 비하여 연극은 극히 제한되고 폐쇄적이었다. 넓게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제도에서부터 사생활이나 개인의 성모론에 이르기까지 금기조항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었다. 권력계급이나 통치자의 이야기는 물론 노사 분쟁이나 지주와 농민 사이의 갈등은 일제시대부터 금지되었다. 해방 후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약 50년 동안은 그것은 하나의 신성불가침의 영지였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등의 법조문에 저촉되는 사회문제는 아예 접근조차 못했다. 그런가 하면 가족 간의 윤리성은 오랜 인습으로 묶여 있어서 서양이나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 예컨대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공창제도가 허용되었던 일본에서는 이른바 화류계를 무대로 한 성문제나 인신매매 등을 묘사한 걸작이 많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극히 제한된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작품의 소재 선택부터 자유권을 박탈당한 지난날의 작가들은 고작해서 신파연극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났거나 역사극을 빙자하여 현실 도피적이며 옛날 이야기식 희곡 쓰기에 급급했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연출이나 연기 창조에 있어서도 리얼리즘 연극 이론의 바탕을 두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전무했던 일제시대에는 어깨너머로 얻어 배운 흉내내기였다. 일본 신극의 본산이었던 스키치 소극장에서 공부했거나 학생예술자, 3.1극장 등에서 리얼리즘 연극을 익힌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예술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해방 직후 정치 이념의 갈등 속에서 사라진 뒤 연극계의 인재난도 우리에겐 큰 짐이었다. 이화삼, 이서향, 안영일, 나웅, 주영섭, 강홍식, 허집 등이 그대로 연극계를 지켜주었던들 한국의 리얼리즘 연극은 한 계단 높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범석 선생의 글은 제가 앞서 다른 글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문장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회에서 읽어드린 글도 글쓴이의 탓인지 그 글을 옮겨서 인터넷으로 옮긴 이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타도 많고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타들을 수정해서 읽는다고 읽어드렸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잠깐 젖혀두고 우리는 이 글의 요체랄까 주제라고 할 만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하겠지요. 차범석은 남한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극작가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회에서 읽어드린 글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추구해왔던 리얼리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리얼리즘이 무엇이냐라고 이번 회에 우리가 규정하지는 말기로 하죠. 우리가 그동안 리얼리즘하고 리얼리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적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너무 쉽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 글이라고 오늘 읽어드린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로 하죠. 근래에는 연극에서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한때 너무나도 뜨거웠다가 이제는 허망할 정도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민중이라는 말처럼 리얼리즘은 오용당하고 남용당하고 악용당하기조차 했던 것 같아서 리얼리스트라고 자처하는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